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무래도 3프로 TV의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작해서 3시 반에 장끝나고 클로징 벨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댓글 보니까 3번 출연하신다고. 좀 자주 출연해서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빚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 3프로 TV에 저희가 오히려 은혜를 입고 있죠. 그게 또 빚이라면 좋은 빚일 수 있습니다. 자주 찾아뵈서 송구스럽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데일리 힌트. 이분은 매일 봐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빚은 없지만 매일 나오는 박근영입니다. 빛나잖아요. 빚 없고 빛이 난다. 감사합니다. 빚은 없고 빛이 나는 우리 박근영 부장님.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진짜 또 쏠림도 발생을 했고 재미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또 정리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 뭐 시장은 말 그대로 별로 변동성이 별로 없었고요. 뭐 수급 쪽으로 워낙 거래 대금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특정 쪽에 쏠리면 그쪽만 가는 모습이 보여서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코스피는 1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2,494포인트 정도 출발이 됐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코스닥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급등 속에서 낙폭 과대했던 2차전지 소재주가 반등을 시작했고요. 자동차 부품과 화학, 그 다음에 전선 전력 설비, 원자력, 음원, 음반, 엔터, 그 다음에 LCC와 미용기기, 해운주 등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8%나 이제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종 강세와, 그 다음에 연이어서 호실적을 발표했던 엔터 업종,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번 YG 엔터에 이어서 JYP 엔터가 오늘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JYP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율 역시 안정세를 보이면서 1,330원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2,5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하던 코스피가 기술적 부담감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전환하면서 이제 저항을 받아냈고요. 상승폭도 축소됐습니다. 이때 그 4월 그 중국 실물 지표가 예상치 하회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시장이 잠시 이제 주춤해진 상황인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중국의 산업 생산과 그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소매 판매 등과 관련된 자료가 나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의 4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8.4%, 산업 생산은 5.6%, 고정자산 투자는 4.7% 상승하면서 모두 예상치인 21.9%와 10.9%, 5.7%를 다 하회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신 PD가 무슨 줄이 타고 있어요. 좀 뭐가 안 되고 있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고정자산 투자는 특히 3월 5.1% 수준도 하회를 했기 때문에 기대와 달리 그 경기 회복의 강도가 중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회복 방향성에 대한 신뢰감이 일부 좀 후퇴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게 이제 발표가 나오니까 좀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 급등과 동조화된 흐름으로 삼성전자,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는데, 코스피는 오후 들면서 오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집중됐던 자동차 업종이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상승분을 상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3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 전환했는데,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기관 또한 4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을 했고요. 3시를 넘어서면서 코스피가 약보합 전환하기도 했고 잠시 마이너스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에 집중한 모습이었고, 철강, 화학, 원수 장비 등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엔터주만 매수했고 그 외에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역시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화학과 게임, 그 다음에 IT 부품을 일부 매수했습니다. 거래대금 감소 때문에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고, 특정 종목군 강세에 수급 쏠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양시장 모두 과매도권 진입을 했다고 이제 평가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종목별 반등 시도는 자주 시도될 만한 어떤 가격 구간까지 왔다고도 평가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에 오전에 1,333원까지 하락 후에 위안화 달 약세에 따라 1,336원대까지 하락폭을
축소했고요. 업종별로는 종이 목재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에 동조화된 흐름으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상승하면서 전기전자가 강세 주도였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호실적 기록한 농심이 장중 8%대 상승했습니다. 이 라면 업종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좀 최근에 보기 드물었던 부분인데요. 급등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자동차주 약세에 운수 장비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주가들이 좀 올랐었죠. 재무 개선 계획과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국전력은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전기가스업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화학 업종 내에서 최근 상승세가 지속됐던 타이어 업종, 특히 이제 넥슨 타이어가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금호 타이어 등의 타이어 기업도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기관 동반 순매도세에 810선에서 약보합권 기록했는데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디지털 컨텐츠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강조가 되면서 JYP가 장중 20%대 급등이었고요. 반면 통신 장비나 운송 장비, 부품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의 강세를 이끌게 했던 가장 큰 배경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한 상승이었는데 배경이 있었나요? 네. 그 낸드 플래시 쪽이 글로벌 2위 기업인 일본의 키옥시아하고 4위 업체인 이제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협상이 가속화된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로이터 통신은 양사의 거래 구조를 확정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다소 조금 확신에 찬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입니다. 확정적으로 이제 합병이 됐다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낸드 시장의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1.6%, 키옥시아가 21.1%,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9%, 웨스턴 디지털이 12.4%, 마이크론이 11.8%입니다. 그러니까 양사가 합병을 하면 점유율 33.5%로 올라가니까 점유율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사 합병에 SK하이닉스가 캐스팅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SK하이닉스가 전환사채를 이제 통해서 투자한 키옥시아 지분이 15%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보통주 전환 시에는 키옥시아 보통주 40% 보유를 하게 됩니다. 합병에 따른 경쟁 심화 때문에 뭐 SK하이닉스가 합병을 암묵적으로 좀 반대할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각국의 승인 절차로 인해서 M&A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겠죠. 아마 합병이 쉽게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분기 웨스턴 디지털은 뭐 4억 3천만 달러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고요. 전분기 대비 적자 폭이 47%나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키옥시아의 1분기 평균 판매 단가도 하락률이 20% 이상이고요. 대만 파이슨 일렉트로닉스도 낸드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는 불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공급업체 파산 가능성을 언급했고, 소위 말하면 이제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구조조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나올 수 있겠죠. 한편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는 2분기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가 1분기 대비로도 8에서 13% 더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좀 뭐 끝났다는 관측,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수요 증가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올랐던 이유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가 이제 이 관련된 키옥시아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 합병권 관련해서 일부 지분을 좀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분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무 구조가 하이닉스가 조금은 이제 좋은 쪽으로 이 매각을 하면서 좀 재무 구조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 낸드 관련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퓨어 플레이가 순수 퓨어 플레이가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등폭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컸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강한 상승 보였고요. 또 보면은 요즘에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 유독 실적을 좀 좋게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도 투자할 종목들이 없어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도 있죠.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이제 JYP도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게 시간으로도 반영이 되고 오늘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좀 중소형 종목들, 특히 IT 종목들은 실적이 잘 안 나올 거 알면서도 오늘 또 반영되면서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 종목. 그래서 뭐 어제까지는 사업 보고서 제출이 마감이기 때문에 그런 또 중소형 종목들의 좀 낙폭이 크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혼재해서 작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오늘 탄력이 정말 좋았던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먼저 섹터별로 보면 엔터. 그렇죠. 뭐 우선은 오늘 뭐 JYP 엔터가 제일 눈에 들어왔었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릴 SL이라는 자동차 부품사가 있습니다. 표를 먼저 띄워주시면은 1분기 관련된 실적 발표 관련해서 JYP 엔터가 이제 실제로
IR 자료로 내놓은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이 보시면은 이제 빨갛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어떻게 변했냐를 보는 거거든요. 매출이 올해 1분기가 1,180억, 전년비 74%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420억이니까 전년비 119%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427억, 전년비 155% 증가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한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북미 중심의 음반 매출이나 MD, IP 라이센싱 관련 매출이 급증했다. 그리고 컨텐츠 매출 볼륨 증가와 JYP 360 마진 개선에 따른 수익성 확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표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매출 원가나 매출 총이익을 보는데 결국 이제 증감률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매출 원가 부분이 빨갛게 그려진 거 보시면은 거의 한 60% 가까이 매출 원가가 빠졌죠.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도 49.2%나 많이 빠졌습니다. 상여금 증가 외에 뭐 전체 판관비 증가는 제한적이었다. 상당히 좀 비용 통제도 많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하락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비용 부분이 원가 부분이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렇게 늘면서 이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뭐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이제 JYP 엔터가 앞으로 아티스트 성장 가속기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의 투자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가볍게 이렇게 좀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다음에 그 자료실에서 찾으셔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JYP의 지역별 매출 비중입니다. 보시면 자, 한국이 이제 42%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한국 쪽에서는 꽤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북미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해서 20%대에서 매출 비중이 34%로 북미 쪽에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트와이스가 엄청 인기가 많다면서요, 미국에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18%에서 22% 돌아섰고요. 중국은 3%니까 거의 매출이 없죠. 근데 중국이 또 오픈을 한다면 그렇죠. 추가적인 애드업이 될 수 있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돼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PER 부분도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서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아주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됐다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우리가 그건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JYP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SL 같은데요. SL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1분기 매출액이 1조 2,108억. 43% 늘었고 영업이익도 1,041억, 전년비 154%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GM 등의 북미양 물량 증가 효과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상승도 영업 레버리지 극대화도 분석이 됩니다. 고객사들의 생산 증가나 신차 출시 효과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 모두는 결국은 이제 완성차들의 볼륨 증가, 물량 증가거든요. 작년까지는 그게 어려웠지만 올해부터는 생산량의 증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품사들 상당히 좋다 말씀드렸는데요.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게 이제 BMS라고 하는데 이 사업도 SL이 이제 아마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SL 분기별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가 확실히 많이 올라온 게 보이죠. 분기별 영업이익이 튀어 올랐습니다. 이 자료는 이지스 리서치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렇게 SL이 뭐 적자 같은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눈에 띄게 1분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SL 아메리카의 분기별 실적입니다. 해외 법인인 것 같은데 이쪽도 매출액과 순이익단이 오렌지색의 막대 그래프가 이제 매출액이고요. SL 아메리카라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실선이 순이익단인데 순이익도 보십시오. 4분기 대비 1분기가 순이익단이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히 좀 양적 증가나 질적 증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L,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급등하는 기업들 내 포트에 없다. 그러면 억울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2,000개가 넘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또 다른 거 찾으면 되죠. 한 번 수익을 못 냈다고 그렇게 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분들은 지금 보면 엔터주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앞으로도 좋다고 하는데 리오프닝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중국도 이제 뭐 리오프닝 제대로 하면은 엔터 쪽 매출 뭐 영업이익 증가는 뭐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이라도 사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엔터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엔터 이야기를 저희들 댓글도 보면 박근영 부장 자꾸 이제 엔터를 너무 많이 말한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좋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결국 그건 뭐냐면 최근에 꾸준히 좋았다는 거예요. 주가 부분이. 찍히는 뭐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였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꽤 올랐겠죠. 여러 번 제가 뭐 엔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뭐 자꾸 엔터만 이야기하냐 하지만 좋았기 때문에
때문에 말씀을 이제 팩트를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니까 여기에서 뭐 흥분해서 뭐 지금 따라가서 막 지른다?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뭐 투자 원칙으로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국면이라든지 조정 눌림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는데 결국 이제 4분기 가면은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JYP는 이제 A2K, 아메리카 투 코리아 이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컨텐츠가 나올 거고 하이브도 연말에 나옵니다. 이거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주가도 뭐 지금 JYP가 이미 11만 원대 넘었나요? 오늘 뭐 그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목표 주가 대비 괴율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지금 현재 주가는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 조정을 했는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14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뭐 12만 원 거의 다 왔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조금 이제 목표 주가에 목에 찬 듯한 느낌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뭐 어떤 실적의 숫자에 따라 뭐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하향 조정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목표 주가에 준하는 가격까지 좀 와 있다는 점에서는 뭐 급락할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실 뭐 주식이란 게 한쪽으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조정도 좀 기다릴 수 있는 쉬어가는 분위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터가 JYP 엔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4대 엔터라고 불리는 그 실적 내용을 보면은 좋아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보이죠. 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엔터 4사 그러니까 뭐 하이브를 포함해서 JYP 뭐 등등을 포함해서 엔터 4사가 합산 매출액이 1분기에 8,900억, 이익이 1,505억이니까 OPM 마진도 17%까지 올라오면서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터 4사가 다 공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의 모든 지적재산권이 귀속되면서 수익성이 높은 앨범, 음원, 굿즈 등의 IP 실적이 뭐 글로벌 팬덤 확대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아주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사들의 기대치를 계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요. 별다른 아티스트의 활동이 없었던 비수기 구간에도 불구하고 1분기가 구보 앨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앨범, 작년 앨범도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굿즈가 다 팔리고 있고 엔터주의 영업이익을 계속 상향시키는 대표 요인이 이제 굿즈라든지 앨범 쪽입니다. 구보 앨범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아티스트의 치솟은 몸값도 확인되면서 아마 뭐 회당 개런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빅뱅 있을 때 그 콘서트 회당 개런티가 한 10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 YG 쪽에서 빅뱅 막 좋을 때 빅뱅에게 주는 뭐 금액이요? 콘서트 때 이제 개런티 되는 그게 있거든요. 이제 이 정도는 무조건 이제 출연에 대한 부분을 준다. 1회당 공연이 한 1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빅뱅 시절에. 근데 그 이후에 YG가 약간 빅뱅이 이제 좀 이제 약간 뭐 활동이 좀 뜸해지면서 그 뒤에 다른 소속 그룹들은 10억 못 받았어요. 한 3억대 4억대로 상당히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위상이죠. 어느 정도 이제 그 아티스트에 대한 평가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티켓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뭐 어떤 뭐 5억 미만으로 좀 떨어졌다고도 좀 들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지금은 10억대까지 거의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상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 보이는데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엔터 4사의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이게 확실히 작년 2000년 1월 1분기부터 보면은 쭉 많이 올라오죠. 근데 중간에 보면 21년도 보면 하이브가 굉장히 속보적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떠세요? 중간에 회색이 JYP죠. SM. 회색은 SM, 노란색이 회색이 JYP죠. 예. 제일 아래쪽에 파란색이 하이브고요. 두 번째 회색이 JYP입니다. 근데 하이브가 제일 잘하다가 지금 JYP가 하이브만큼 거의 해요. 지금 이거 신한투자증권 자료잖아요. 네. 이 앞에 엔터 영업이익과 앨범 판매량의 색깔이 다르네요. 이거 믿고 맞춰도 되겠죠? 네, 그거죠. 네, 그겁니다.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이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쪽이 회색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뭐 약간 옅은 갈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뭐 그렇고 위쪽에 이제 약간 붉은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하이브, JYP, 그 다음에 SM, YG 엔터 이렇게 이제 이익을 나타내는 건데 과거에 보면 하이브가 전체 막대 그래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절반 이상 나왔던 적이 꽤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JYP가 회색 부분이 지금 하이브 정도 수준의 이익을 나타내는 부분이 1분기에 보였죠. 근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쵸. 하이브하고 지금 그 JYP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가 비싼 건지 JYP가 싼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게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YG 같은 경우도 뭐 붉은색 보시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YG가 또 굉장히 시가총액이 또 많이 차이 납니다. JYP하고도. 그러다 보니까 또 JYP가 이제 좀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또 YG가 또 싸 보인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SM이 조금 상대적으로 엔터 4사 중에는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좀 덜하게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이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튀어 오르겠죠. 네. 그쵸. 근데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월별 엔터 4사의 앨범 판매량 추이인데요. 이거 색깔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전체 앨범 판매량 막대 그래프가 확실히 우상향이 확실히 보이죠. 2021년 1월 달인데 그때는 뭐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았겠지만은 네. 지금 보면 확실히 23년 1월 달 보시면 엄청나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이제 치솟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절대 음반 판매량 역시 하이브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파란색 보시면은 그죠? 절대적이고요. 음반을 많이 사는군요. 그렇습니다. 음반을 제일 많이 사고 그리고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룹 수도 하이브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렇죠. 예, 핫하게 활동. 골고루 또 잘하고 있고요. 그렇고요. 뭐 신규 그룹도 잘하고 있고 과거 그룹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M이 그다음에 좀 팔았고 그다음에 YG가 좀 팔았죠. JYP가 팔았습니다. YG는 1분기에는 4월 달에는 조금 이제 별로 없죠. YG 네.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글로벌 공연 티켓 가격 추이인데요. 자, 어떻게 느끼세요? 미국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연이 되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티켓 가격 자체가 동남아 쪽은 되게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껴지고요. 1분기에는 아시아 쪽의 공연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뭐 홍콩이라든지 아시아 쪽에 뭐 베트남인가요? 아시아 쪽의 공연이 대부분 1분기에 있었는데 티켓 가격 추이가 지금 미국이 월등하게 한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 북미 공연을 만약에 흥행시키면 돔 공연이라든지 5만 명, 6만 명 들어간 돔 공연 등등을 포함한 공연 규모나 티켓 가격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북미 공연이 본격화되는 뭐 하반기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이제 매출단이 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일본도 이제 한국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미, 미국 쪽이 월등하게 이제 좋다는 점에서는 북미 쪽에서의 어떤 그 콘서트 관련된 흥행 성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집중할 수밖에 없고. 월투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하반기 오디션 프로그램은 다 북미 쪽 집중하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냐? 북미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북미. 그래서 북미 쪽이 티켓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다르기 때문에 네. 북미 쪽을 이제 어떤 레벨 확장을 하기 위한 이게 있기 때문에 북미 쪽을 집중하는 다 하반기는 그렇습니다. 북미 쪽이고요. 뭐 일본도 좀 높고 그다음에 한국도 뭐 일본보다 좀 낮지만 그렇고 중국은 월등하게 쌉니다. 티켓 가격이 그죠? 그래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지금 뭐 2에서 3%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올라오겠지만 뭐 물량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뭐 티켓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싸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올라오게 되면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으로 봐서는 엄청난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판매량도 이미 이제 4월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뭐 1분기 대비 글로벌 공연이 이제 하반기 확대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조금 다른 거 보여드리면 마지막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면. 굿즈. 네, JYP 엔터의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리서치 자료인데요. 네. JYP 360이 어디냐면은 이게 위버스하고 JYP 360 이게 전부 다 이제 몰이거든요. 몰. 네, 자사몰이더라고요. 자체 몰이죠. 비상장입니다. JYP 360은. 근데 네. 이제 이게 자체 플랫폼에서 팔면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가 없죠. 그렇죠. 이익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네. 없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데카 크림인가요? 마데카술 크림? 네네. 이런 것들이 처음에 그 우리가 마데카술이 이제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바르는데 화장품을 냈나 뭐 그런 그쵸.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홈쇼핑에 어떻게 했어요? 나가면 홈쇼핑. 그렇죠. 다른 플랫폼에서 얹어서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팔았죠. 수수료가 또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죠. 계속 뭐 완판하면서 볼륨을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사몰. 자사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자사몰에서 찾아와서 사거든요. 마진이 그러면 높아지죠.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래서 이 JYP 360이나 뭐 MD 매출액 추이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이 결국은 자사몰을 이용한 위버스나 JYP 360에서의 어떤 팬덤 데이터 기반으로 한 매출인데 자사몰을 활용한 MD 매출 확대는 결국은 팬덤 구매 데이터를 네. 내부적으로 축적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를 활용한 사업 전략, 결국은 이제 지역, 연령, 뭐 성별에 대한 팬덤 데이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치로 어떻게 전략을 짜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회사 내에 착착 쌓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북미 콘서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블랙핑크가 이번에 미국에 그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코첼라라는 네. 대규모 콘서트가 있는데 그 회당 뭐 2번 출연했는데 회당 출연료가 55억씩이었다는 뭐 이게 사실 저는 확인하지는 못한 자료긴 한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2번 출연하면 그렇죠. 10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엔터 쪽에서 좀 말씀드리면 네네. 그
물론 이제 매출액이 많아지면 절대적인 영업이익도 증가되지만 네. 영업이익률의 차이 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 나냐면 그 엔터에서 가수들 같은 경우 1년 이제 신임부터 개발해서 1년부터 7년 사이에 그 계약을 맺습니다. 네. 그때는 엄청나게 회사 측한테 그 배분이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7년이 끝난 다음부터는 당연히 이제 아티스트에 맞는데 1년에서 7년 그 전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규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네. 1년에서 이제 뜰 때까지 데뷔하고 나서 인기 있을 때까지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짧아지면서 그러니까 영업이 JYP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이 신진 그룹들이 잘 나가게 되면 네.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효과. 그래서 그거 좀 참고로 그 이익 추정할 때 네. 특히 분기나 이익 추정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이제 키 포인트로 보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거 이렇게 그런 기사나 이제 공연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가수들이 1년에서 7년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갔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분기는 영업이 확실히 좋아지는 그거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JYP, SM 이런 지금 엔터사들 중에서는 하이브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JYP도 많고. 네. 그렇죠. 그렇죠. 두 회사가 제일 네.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Y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번에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출격하죠. 다 아시네요. 아주 네. 다 깨우고 계시네요. 네. 근데 베이비몬스터가 벌써 뭐 유튜브 구독이 200만이 넘어 있거든요. 벌써요? 네, 본 활동 이제 곡은 나왔어요. 네. 곡은 나왔는데 들어보셨어요? 예, 14일 0시에 이제 발표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어때요? 좋습니다. 느낌 괜찮습니까? 예, 근데 YG는 약간 힙해요. 약간 그쵸? 그 예쁜 이렇게 샤방샤방한 걸그룹이 아니고요. 느낌 있죠, 스웩 있죠. 예, 약간 각 기획사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걸그룹들이 약간 예쁜 걸그룹이 있는 기획사가 있는 반면 이렇게 좀 그 아이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약간 노래도 약간 이렇게 뭘까 좀 어린 친구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리듬감이 네. 있는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YG 같은 경우는 약간 힙하거나 네. 이런 쪽에 약간 특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초기에 굉장히 팬덤이 이제 형성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초기에 그러니까 신규 멤버들이 나왔을 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미 뭐 데뷔도 하기 전에 뭐 뉴진스도 마찬가지였고 기획에 의해서 어떤 기획력에 의해서 데뷔 전부터 이제 팬덤이 형성돼 버린. 그럼 나오기만 하면 바로 뭐 100만 장 터트리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진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정말 평균 한 4, 5년 정도 있어야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데뷔하기 전부터 이렇게 뭔가 실적을 만들어내니까 데뷔하고 나서의 그 실적의 폭증이 또 얼마나 나타나게 될지 YG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가장 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가 기대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엔터주가 단기적으로 과하게 좀 과열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다려보는 것도 투자의 시점을 생각한다면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JYP가 오늘 의미 있는 날이 이제 시가총액 4조 원을 넘었고 코스닥 시총 중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의미 있는 날인데 결론적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하이브도 11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시총 차이는 많이 나는데 결론적으로 JYP는 이제 10위 안에 들면서 이제 6위를 기록했다. 참 의미 있는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JYP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저 사옥에서. 그렇죠. 네,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0년만 젊었으면 아이돌 한번 해보는 건데. 40년이요? 네. 뭐 다시 응애응애로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요, 40년 젊으면 저도 꽤나 초등학교 한 중간 정도 맞아요. 우리 부장님 노래 잘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성시경 노래도 한번 하셨고. 뭐 그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미스터 트롯 같은 거 있잖아요. 전 트롯은 안 부를 겁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의 부품주들도 실적 다 괜찮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미리 올라간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고요. 덜 올라간 종목 중에서 이제 올라온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일부 종목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보고서를 이제 내면서 완성차 호실적이 결국 중소형 부품업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주요 중소형 부품업체 45개사의 1분기 합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3%나 늘었고 영업이익도
689.6% 증가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 7배 정도 영업이익이 올라왔다는 거죠. 네. 완성차의 고실적 국민이 이어지면서 당연히 중소형 부품업체들의 실적 개선도 이어지고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믹스 개선이나 환율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볼륨 증가이기 때문에 부품사들의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수익성이 상승한 가운데 매출 20% 이상 증가한 업체들이 주목할 시점이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에서 언급을 했는데 특히 이제 기존 본업에서 최근에 주가가 특히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뭐 배터리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뭐 계약을 뭔가 진행을 했다든지 등 미래차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들의 매출 증가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탄력 있게 올라가는 것이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뭐 SAM, 디젠스, 오리엔트 전공, 화천기계, SL, 뭐 일지테크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올랐고 그 외에 먼저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좀 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빠지는 종목도 꽤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이 좀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증권에 따르면은 이제 오늘 뭐 기아 멕시코 공장 전기차 생산 예정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쪽에 소형 전기차 생산 허브로 변화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오늘 기아 쪽에서 나왔는데요. 소형 전기차 2개 차종의 생산이 이제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멕시코의 몬테레이 누에보 에본 그 주지사가 자신의 SNS에 이 글을 올리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 멕시코 쪽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기아는 10억 달러 투자로 전환 투자를 거쳐서 2024년에 전기차 생산이 예상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기아 공장 인근에는 테슬라도 공장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는 IRA로 인해서 이제 소형 전기차 생산 허브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한국 부품사가 기아와 동반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쪽도 뭔가 부품을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 멕시코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동반 진출 부품사가 이제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뭐 HL만도, 성우 하이텍 등등 뭐 14개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하면서 모델 2 생산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소싱 다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부품사가 대규모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진을 먼저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 부분에 이제 멕시코 진출 자동차 부품주인데 가치투자클럽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멕시코 진출 동반한 자동차 부품주가 뭐 성우 하이텍을 포함한 이런 종목들이 쭉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이 과연 계약을 따낼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폴더블 폰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인데요. 네. 기대되는 시장인가 봐요. 네, 이제 결국 한 6월달 뭐 7월달 정도 되면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금 한 2주 이상 좀 당겨진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 이제 발표했던 시기보다 매년 발표했던 시기보다 좀 당겨서 신작을 좀 당겨서 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국증권에서도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폴더블 시장은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당연히 충족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작은 사이즈를 이제 폴더블을 열어서 보면 이제 뭐 태블릿이나 다른 것들 대체할 수 있는 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출하량이 내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뭐 화면의 주름이라든지 무기로 인한 휴대성 이런 것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뭐 폴더블 시장이 경쟁 심화나 힌지 등의 변화 때문에 뭐 개선될 거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폴더블 폰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좀 어두워서 왼쪽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힌지가 좀 바뀌면서 왼쪽에 보시면 그 두 개가 겹쳐진 부분들이 이제 별로 이제 틈이 없죠. 그러네요. 딱 붙어 있고 오른쪽은 어떻게 보이세요? 벌어져 있죠. 가운데 좀 벌어져 있죠. 이게 이제 그 기존의 힌지 상태에서 벌어져 있는 게 이게 뭐 내구성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물방울 힌지가 들어가면 저렇게 이제 딱 붙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물방울 힌지가 중국 쪽에서 먼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열기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 붙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뭐 근데 뭐 아마 쓸만할 겁니다. 충분히 좋은 거고요. 힌지 타입을 U 타입에서 기존에 약간 벌어져 있는 U 타입에서 물방울 타입을 변화하면서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폴딩 상태에서 이제 나타났던 갭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딱 붙어지니까 이제 잡기도 그립감도 좋고 이렇게 두꺼운 게 좀 사라진다는 거죠. 제로갭 형태의 폴딩을 구현할 수 있게 좋아지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저렇게 이제 딱 붙어버리는 중국 업체들의 제품을 보면은 이게 내구성도 없고요. 안에 막 먼지나 이런 거 막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각도마다 세우는 힘이 없어가지고 약간만 각도를 해도 이제 푹 쓰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상당히 기술적인 우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체 소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일부 있었다 보이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오른쪽 보시면은
가운데에 일단 그 접히는 부분이 일단 이렇게 굴곡이 많이 개선됐죠. 아, 선이 거의 안 보여요, 네, 이제. 그렇죠. 보시면 왼쪽 사진 보시면 거기에 중간 선이 이제 접는 부분이 많이 굴곡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 그게 이제 많이 개선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힌지 부분 관련해서 주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개선이 될 거다. 근데 이 주름 개선도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좀 많이 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 삼성도 충분히 그런 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폴더블 폰 그 관련된 스마트폰 모델 수입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개 정도의 모델 수가 있었거든요.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폴더블 스마트폰 모델 수인데요. 작년에 글로벌리 19개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상이 37개로 올라가니까 폴더블 폰 숫자의 확장도 상당히 많아지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폴더블 OLED 출하도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힌지라든지 이런 쪽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힌지로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H 바텍이 가장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넴텍이나 세경 하이테크 뭐 등등, 뭐 이노x 첨단 소재 등등이 이제 관련주로 보이는데, KH 바텍이 절대적으로 힌지를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MS가 다른 뭐 경쟁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쨌든 뭐 KH 바텍뿐만 아니라 파이넴텍, 세경 하이테크 등등도 이노x 첨단 소재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기를 KH 바텍의 그 갤럭시 플립이나 폴드 신제품에 관련된 물방울 힌지 가격을 이제 추정을 했는데요. 플립이 10,000원 중반에서 새롭게 나오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000원 중반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폴드 같은 경우는 20,000원 초반에서 30,000원 후반으로 이제 50% 이상 평균 판매 단가가 상향될 거라 보니까 힌지 회사인 KH 바텍의 물량 증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ASP가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매출단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절대적인 KH 바텍의 마켓 쉐어가 다른 쪽에 뺏겨버린다면 조금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가격적인 흐름이라든지 물량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뭔가 트렌드로 막 이렇게 접는 게 많이 나오니까 저게 좋은 건가? 신기하다, 좋나 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박근영 부장님 폴더블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도 아니고요. 우리 부장님은? 저도 아닙니다. 이 폴더블을 자꾸 막 삼성 우리 이재용 회장님도 엄청 이렇게 요거 신기하다고 하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미는데, 과연 또 그 시장 자체 내에서 이 마케팅으로 인한 이번 분기에 있어서 또 다음 분기 신제품 나오고 나서의 파이가 얼마나 또 늘어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삼성도 지난번에 발열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기능을 좀 저하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S23 시리즈에서는 발열이 별로 안 난다고 실제 사용자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런 것들이 해결됐을 때는 저도 사실은 언젠가는 지금 폴더블 폰으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이 뭐가 좋아요? 주식 보기도 되게 좋아요. 이게 크게 펴서 보면. 예, 그렇죠. 예, 시세 보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거는 왜요? 왜 플립은 왜 하는? 저는 플립은 이제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커지니까 좋은데. 네네네. 이것도 많이 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걸 샀는데 그건 너무 아직은 작아서요.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의 크기가 그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제 시세나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시사상 태워놓고 이제 다른 창으로 다른 것도 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좀 편할 것 같아서 넘어가고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안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괜찮은 부분이 보이면 이제 넘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네,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뭐 삼성전자 OLED TV의 패널 공급 기대감이 나왔다 이야기인데요. 사진을 띄워주시죠. 이게 로이터 통신의 이제 보도 자료가 오후에 나왔습니다. 오후에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로이터 보도가 익스클루시브 뭐 단독 보도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 쪽에 OLED TV 패널을 이제 공급한다. 이게 진짜 될까? 사실 그런 고민도 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이터 통신이라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면서 이제 외신이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이제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뭐 HP 테크놀로지, 야스, 뭐 ICD, 신도기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기사 보시면 로이터 통신인데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양희경양. 예, 양희경이라는 한국 분이 뭐 한국 기자일 뭐 수도 글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반신반의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실제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뭐 LG나 삼성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LG 쪽에서 삼성에 뭐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설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뭐 인류가 이루어야 될 뭐 23가지 뭐 꿈인가요? 뭐 그 중에 하나가 LG가 삼성으로 OLED 패널을 파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인류까지 나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한 1000만 대 정도를 LG가 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한 600만 개 정도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나머지 캐파가 가동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굉장히 실적도 안 좋고 적자도 나오면서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삼성으로 한 200~300만 개 정도를 팔 수 있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OLED의 라인업을 굉장히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도 괜찮고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제 로이터 통신이면 외신인데 이 쓴 분이 이제 양희경이라는 분 기자가 썼으니까 시장에서는 진짜 반신반의했어요. 분위기들이 대부분 이걸 이제 시장에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게 URL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이터 통신 실제 그 URL 타고 들어가면은 네. 그 로이터 통신의 제대로 된 홈페이지였을까요? 뭐 그렇죠. 뭐 이게 가짜 뉴스는 아닐 텐데 어쨌든 기자분의 성함이 이제 한국 분이 썼다 보니까 네. 약간 좀 갸우뚱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공식적인 발표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네. 뭐 그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8.6세대 투자가 또 본격화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담 조직이나 신설 발주가 개시된다 이거는 이제 오피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관련 쪽은 좀 투자 관련된 장비 쪽은 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보험업종도 좀 올랐죠. 네. 손보사들의 새 IFRS 17 도입 이후에 첫 실적 발표가 됐는데.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KB손보 등의 국내 대형 5개사 손보의 올해 1분기 합상 순이익이 2조 108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5개 손보사의 합산 순이익이 2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네. IFRS 17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 보험 위주인 손보사들의 실적이 생보사 대비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오히려 이제 생보업계 1, 2회 순이익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금리도 지난해 대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보험사 업황 자체가 그다지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일종의 착시 효과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율성 부과 때문에 새 회계 기준 관련해서 가정의 영역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약간 부풀려져서 착시 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 도입된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 서비스 마진, 이게 CSM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매년 나누어서 인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사의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치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앞으로 제시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변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보험업종과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좀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곡물협정, 요새는 협정, 관련한 협의, 협상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흑해 곡물협정 종료 시한이 18일입니다. 18일이면 언제인가요? 내일 모레. 16, 내일 모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곡물 선정 작업이 오늘 이후에 중단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좀 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 듭니다. 그래서 유엔이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을 관리하는 공동조정센터가 지난 4일 이후에 곡물 수송을 허가한 선박이 한 척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2척이 우크라이나 항구를 마지막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18일을 앞두고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비료 수출 제재 문제도 부각이 되면서 이제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곡물 협정이 이제 연장이 이제 파서 이제 아주 급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항구의 곡물 선적 작업이 재개될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볼 수 있어서 다소 조금은 우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약간 탈동조화 움직임, 약간의 좀 긴장 관계가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 본격적으로 미국산 농산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일각에서는 약간 식량 분야로 뭔가 서로 대립이 좀 더 이어지는 거,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보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곡물 관련된 그 공급망 다변화 이쪽에도 뭔가 좀 새롭게 좀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의 농산물 의존도를 상당히 낮추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으로 상당히 좀 곡물 다변화를 좀 귀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되고 나니까 아무튼 테마성으로 사료, 비료, 농업, 음식료 이런 쪽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자꾸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이게 근데 쉽게 또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어서는 원전 관련한 소식도 좀 새로 있네요. 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 기준에 맞춰서 신한울 원전 3, 4호기 제작이 본격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당초 25년 상반기 착공할 방침이었는데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내년께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33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원전 생태계의 정상제도 기립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25년까지 관련 연구개발에 3조 원 이상 투입을 한다.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모듈 원자료 SMR에는 오늘 28년까지 약 4천억 투자를 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역시 원전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신 관련한 종목들도 좀 움직였나요? 네, 역시 이제 뭐 구제역이죠, 구제역. 그래서 이제 전국의 농식품부가 네. 이 전국의 우재류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우리가 소라든지 예, 등등에 관련된 우재류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인데요. 소 돼지, 염소 등의 우재류 가축 소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가축 소유자 등의 가축 전체를 대상으로 네. 긴급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그러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충북 충주시도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을 또 한다 이야기 나왔었고요. 뭐 4년여 만에 재발한 구제역이 충북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전일 충북에서 7번째 구제역 확진 농가가 또 나왔고 그다음에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농가를 방문했던 축산 차량 10여 대가 10대 정도가 다른 농가를 방문해서 지금 전국 확산 가능성도 좀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좀 확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역 관련된 백신이나 뭐 진단시약 방역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를 못 먹으면 뭐죠? 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니까 FMG나 이지홀딩스 같은 육계 닭과 관련된 종목들도 반사수혜로 이제 움직였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닭 쪽에도 문제가 생기면 소 쪽으로 움직이고 소돼지에 문제 생기면 닭 쪽으로 움직이고. 네. 그러다 또 수산물도 움직이고. 그렇죠. 네. 우리는 무언가 먹을 것을 항상 찾아 헤매는 거. 근데 또 일본이 또 뭐 오염 처리순가요. 뭐 그걸 또 풀다 그러면 또 이제 수산물 먹기가 어려워지고. 근데 예. 뭐 이미 사실 우리는 다 노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되겠죠. 해도 예 그렇긴 해도 더 뭐 노출이 되는 거죠. 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자꾸 막 뭔가 그런 보조제, 건강 기능식품 그런 걸로 자꾸 우리의 그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드시죠? 영양제. 영양제 잘 안 먹습니다. 안 드세요? 예. 챙겨 드셔야 할 것 같은데 피곤하시고 이럴 때마다 막 비타민이 뭔가 더 채워져야 한다거나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이 잘 안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확 늘어났다가 지금 내수에서 조금 꺾여서. 축소돼서 지금 실적들이 다 안 좋습니다. 챙겨 먹었던 것을 이제는 조금 멀리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뭐 운동하고 뛰어놀면서 이제 네. 돼지고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많이 먹죠. 뭐. 술도 많이 먹고.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요즘에 하니까요.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있더라고요. 지금요? 네, 비싸요. 삼겹살, 목살 그런 이런 것도 거. 야외 가서 거의 한 2만 원대 정도. 성수기예요. 황근해요? 네,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수기입니다. 황근이 2만 원 하겠죠. 여름에 돼지고기, 소고기 마음껏 먹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구제역들이 발생 안 해야 될 텐데 관련한 소식으로 인한 테마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데일리 힌트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